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오늘이 이 과목 8강째네요. 오늘은 이제 논작물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 시작으로 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저가전 종합 이음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죠?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가자면 저가전 종합 이음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기 전에 제일 먼저 이게 어떤 그 보장 그 보험을 들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가 전에 저희가 종합으로 들었는지 아니면 특정 위험 5종 한정을 들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저가 종류 이후에 특정 7종 태우집 지진 화재 일소 그 다음에 가을 동상해를 다 들었는지 또는 일소 가을 동상해는 부보장으로 들지 않았는지를 체크해야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종합으로 들었을 때는 착가 감소량이 평착 마이너스 적착이었죠. 그죠? 근데 특정 위험 5종 환정이을 때는 최대 인정 피해율을 구했어요. 육아 타박률, 낙엽 인정 피해율, 나무 피해율 그 중에 제일 큰 것을 최대 인정 피해율로 구해서 평년 그 착가량이죠. 그죠? 평균 착가량에 곱해주면은 최대 인정 감소량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것을 착가 감소량과 최대 인정 감소량을 비교해서 이제 착가 감소량은 적은 값으로 결정하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종합을 들었다 하더라도 피해가 일부 피해일 경우에도 역시 나무 피해율만 구해서 평년 착가량과 곱해서 최대 인정 피해율을 구하고 그죠? 최대 인정 감소량을 구하고 착가 감소량과 최대 인정 감소량을 비교해서 적은값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착가 감소량이 구해지면 향후 이어지는 미보상 감수량, 자기부담 자기부담 감수량이죠, 그죠? 감수량에 있어서는 그 해당 착가 감소량을 더하거나 곱하거나 산식에 대입을 한다는 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품목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죠. 저희가 사과하고 배가 계산 방식이 같습니다. 그리고 단감하고 떫은감이 계산 방식이 같죠. 자, 사과 바일 경우에는 땡칠이 곱해주더라. 사과배가 나왔을 때는 항상 표시를 해두시고 단감, 떫은감이 나왔을 때는 똑같은 태풍, 강풍, 집중호우, 지진이 왔다, 지진 화재가 왔다 하더라도 사과배에서는 구해주지 않는 것을 단감, 떫은감에 구해주는 한 가지 있죠. 낙엽률 있죠. 낙엽 조사 있었어요, 그죠? 그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재해 종류에 따라서 오는 피해가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감수 과실수를 구할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태풍, 강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가 왔을 때는 저희가 보통 낙과 피해가 있고 나무 피해가 있습니다. 사과, 배일 경우에는 그렇죠. 단감, 떫은감 같은 경우는 낙엽 피해도 있죠. 그래서 낙엽 피해에 대한 것도 같이 조사를 해주셔야 되고 우박, 일소 같은 경우는 착가 피해도 있고 낙가 피해도 있기 때문에 둘 다 감수 과실수를 구합니다. 단 우박과 일소 같은 경우는 나무 피해는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재해가 뭐가 있나요? 가을 동상해가 있죠. 가을 동상해 같은 경우는 착가 피해만 있더라라는 거 유의를 해주시면 됐고 이 피해가 50% 이상일 때 정상 과실도 0.0031만큼에서 피해 가실수로 산정해 주더라. 잔여 일수만큼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가 종류 이전은 착가 감소량을 구하는 게 관건이고요. 저가 종류 이외에는 누적 감소량을 구하는 게 관건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창미 자가오, 누미 자가 외웠던 거는 50% 70%형은 개정업방이 바뀌었을 때 다음에 조건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보장 수준이 50% 70% 바뀐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논작물 변해요. 조사 종류, 방법, 보험금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과목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워낙 또 논작물 변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지금 실무가 아니고 실제 보험을 가장 많이 드는 게 저가전 종합위험 벼죠. 그리고 실제 우리 손해평가사들이 일을 나갔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조사 또한 저가 후 차가수 조사와 이 보험금 피해율 조사죠. 그죠?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 우리 손해평가사들이 이제 해외에서 일을 했을 경우 보통 100일 정도 평균적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저가 후 차가수 조사를 한 날이 50일 정도 되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러면 우리가 저가 후 차가수 조사 저가전 종합 위험을 보험을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뭐 문제를 푸는 방법도 쉽지가 않고 저가전 종합 위험을 뛰어넘어야만 그 다음 문제들을 자신감을 가지고 풀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시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먼저 이 단계를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조사를 나가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가전 종합위험은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잘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논작물이 되겠습니다. 논작물의 벼가 되겠죠. 저가전 종합위험이 1회부터 6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시험이 출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을 제외하고는 1회부터 5회까지 빠지지 않고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가전 종합위험과 벼를 포기한다면 손해평가사 시험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죠. 자, 논작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벼죠, 벼. 요 알벼 상태를 저희가 조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곡, 이렇게 껍질을 까지 않은 상태를 조곡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이 앞에 이런 것들이 붙는 용어들이 이제 콩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원래 이 꼬투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요 안에 부분만 이렇게 나중에 빼가지고 저희가 수확량 조사 때 그 무게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중량 조사를. 그때는 요 안에 든 거 요거를 콩은 종실이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벼는 조곡이라고 하고 알배라고 돼 있네요. 자, 요것을 이렇게 한 단계 껍질을 벗겼어요. 우리 현미밥 이야기하죠. 건강에 좋은 현미밥. 그때 이게 현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도정을 한 게 우리가 먹는 백미, 흰 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밥을 해 먹는 과정들이 되고 이 조곡 상태에서 껍질을 한 단계 벗기는 이 상태를 우리가 그 벼에서 배운 재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학 불능 조사를 할 때 배의 재현율이 65% 미만일 경우 계약자가 신청한 경우 수학 불능 조사 수학 불능 보험금 지급 대상이었잖아요. 그죠? 이게 됩니다. 이렇게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껍질을 한 단계 벗긴 거 이거를 재현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벼는 이 시기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그 과일들이 처음에 뭐 발화를 해서 그죠? 쭉쭉쭉 이어가는 것처럼 벼는 처음에 이 시기를 이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리가 처음에 모를 모판에서 키워서 논에 이렇게 심는 과정을 이양이라고 하고요. 그걸 이양기죠. 그리고 이양을 하고 나면 벼는 진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빨리 자랍니다. 이렇게 이 조그만 이 모가 금방 이게 분열을 하거든요. 분열을 한다는 말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새끼를 이렇게 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치죠. 분열을 얼마만큼 잘하고 영양분을 잘 받아서 잘하고 잘 자라내에 대해서 그 논의 작황이 달라지겠죠. 그죠? 분열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분열을 하고 나면 이제 잎싹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잎싹이 나오기 전에 잎싹이 형성되는 시기 막 이제 형성되는 시기를 유수 형성기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어서 바로 출수기는 저희가 1과목 때 배웠습니다. 그죠? 잎싹이 줄기 밖으로 나온 상태를 출수기라 했죠. 그죠? 출수라고 했고 기가 붙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수치와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출수기라고 하면 잎싹이 줄기 밖으로 나온 게 한 70%된 상태를 출수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등숙기가 되는 거예요. 출수는 이제 줄기밖으로 잎싹이 나온 생태라고 하면 등숙기는 벼 알이 익어가는 시기를 등숙기라고 하고 벼 알이 익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확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이 방법은 전수조사 방법이죠. 전수조사일 때는 이렇게 딱 기계가 딱 대기를 하고 있다가 저희가 기계 대기하고 있는 사진을 먼저 찍죠. 농지 사진을 찍고 이 대기하고 있는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 벼를 다 이제 수확을 하고 나면 우리가 이
넣는 요부를 톤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통 트럭이 있으면 트럭 뒤에 이렇게 톤백이 이렇게 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렇게 다 그 벼를 이제 수확한 거를 담게 되는데요. 홈백에 담는 과정까지 다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찍고 나면 이제 중량 조사하러 가겠죠, 그죠? 중량 조사하러 갔을 때 우선은 차에 실어져 있으니까 차와 전체 무게를 한꺼번에 재겠죠. 한꺼번에 재고 나면 톤백을 제거한 다음에 차와 사람이 들어가 있는 무게를 같이 재고 그 전체 무게에서 차 무게를 빼면 우리 그 배에 그 수확한 작물의 무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중량 조사를 합니다. 자, 똑같은 과정인데 잘하는 과정별로 이거는 한번 보여준 거고요. 우리 이렇게 커가는 성장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조사는 어떤 게 있는지 같이 분류를 한번 해본 겁니다. 이항기에서 분홀기로 가는 이 시기, 우리가 이항 한계일이 7월 31일이라고 했어요. 그죠? 7월 31일. 자, 그럼 7월 31일 안에 할 수 있는 조사는 제2항 조사입니다. 이항 집합 불능 조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이항 집합 불능 조사는 7월 31일 이후에 합니다. 왜? 그때까지 이항이 안 됐을 때, 전체 농지에 이항이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보고 이항 불능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제2항 조사는 요때까지인데, 요때 7월 31일까지가 이항 한계일인데, 이때까지 내가 그 이항을 못 하겠어. 그럼 신청을 합니다. 그죠? 그럼 요때 제2항 조사를 하는 데서 제2항 조사는 첫 조사, 전 조사가 있고 후 조사가 따로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2항 조사 그 신청을 하면 제한 그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 실제 경작 면적은 얼마만큼인데 얼마만큼 피해가 있어서 피해 면적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7월 31일 이후가 되겠죠. 이후에 그 다음에는 후 조사를 합니다. 제2항 할 거라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후조사에서는 그럼 당연히 제2항을 한 면적이 나오겠죠. 우리 실제 경작 면적에 이것만큼 다 그대로 피해 면적만큼 다 제2항을 했어요. 그러면 전조사에서는 실제 경작 면적과 피해 면적을 조사한다고 하면 후조사에서는 제2항을 제대로 했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결국은 제2항을 한 면적이 되겠죠. 그것도 물론 피해 면적이 넓게 보면 피해 면적입니다. 그죠? 하지만 제2항 한 그 면적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거 전조사와 후조사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7월 31일 이후에 이항 집합을 아예 못하게 돼서 이항 집합 불능 조사를 하게 되죠. 하게 되고 유수 형성기에서 저 출수기 전까지 쭉 경작 불능 조사를 하게 됩니다. 중간에 뭐 엄청 재해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 그 식물체 피해율이 50% 이상이 중간에 돼버렸어요. 그래서 계약자가 신청을 했다고 하면 그때는 경작 불능 조사가 조사를 하게 되고요. 계약자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65% 이상이 됐는데 신청하지 않았다 하면 또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뒤에 추가 조사가 뭐가 있겠어요? 경작 불능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조사가 수확 불능 조사도 될 수 있고 수확량 조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수확량 조사에 세 가지가 있었죠. 수량 요소 조사, 표본 조사, 전수 조사가 있습니다. 근데 조건은 한 가지 더 있을 수 있어요. 65% 이상이지만 계약자가 신청하지 않았을 때도 수확 불능 조사와 우리 수확량 조사를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더 있겠죠. 65% 신청을 했는데 미만이더라 라고 하면 경작 불능 그 조사해갖고 본거 못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5% 미만일 경우에도 수확 불능 조사와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된다는 거 추가 조사가 되겠죠. 출수기 등수기로 가서 수확 불능 조사,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되고요. 먼저 수확량 조사 부분이죠. 수량 요소 조사를 하고 표본 조사, 전수 조사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보통은 제일 쉽게 하는 게 수량 요소 조사입니다. 재작년까지 수량 요소 조사를 엄청 많이 했었고요. 그때 또 나왔습니다. 수량 요소 조사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수량 요소 조사로 거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뭘로? 표본 조사를 하고요. 수량 요소 조사도 그렇고 표본 조사도 그렇고 포기 수는 실은 4포기를 합니다. 4포기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간편 표본 조사를 해서 저희가 표본 조사 4포기지만 2포기로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포기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표본 조사로 다 했다는 거. 근데 만일에
계약자가 수락요사 조사를 했는데 피해율이 나는 그게 안 맞은 것 같아. 나는 다시 조사할래. 하면 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그 다음 과정이 표본조사가 될 수 있겠죠. 표본조사 했는데 수락요소 조사 때 내가 피해율이 70%가 나왔어요. 표본조사 때 내가 피해율이 65%가 나왔습니다. 근데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더 적게 나와버렸어요. 계약자가 또 신청을 한 거예요. 나 이거 인정 못하겠어. 또 조사 더 해줘. 그러면 마지막에 전체 조사, 전체 다 조사는 전수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수 조사 때 피해율이 68%가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떤 피해율을 쓸까요? 가장 큰 피해율을 쓸까요? 자, 피해율의 우선순위는 거꾸로입니다. 전, 표, 수. 실은 순서대로 하면 먼저 수락요소 조사를 하고 표본 조사를 하고 전수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피해율의 우선순위는 전, 표, 수. 거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사를 다 했을 경우에는 전수 조사를 한 값을 가지고 피해율을 가지고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어 시험을 보게 되면 이제 아마 표본조사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푼다든지 전수조사 하나만 가지고 보험을 구하는지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않고 만일에 15점짜리 문제가 출제된다고 한다면 수락요소 조사, 표본조사, 전수조사를 다 하게끔 해서 피해율을 다 구하게끔 해서 시간을 끌 겁니다. 그럼 피해율이 각각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보험금을 구하시오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럼 뭐 만일에 잘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수락요소 조사도 보험금을 구하고 표본조사도 구하고 전수조사도 구했다면 이 답은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분 전수만 받게 되겠죠. 마지막에 보험금은 전수조사 피해율만 가지고 보험금을 산정해야 된다는 거. 만일에 수락요소 조사, 표본조사 두 개만 했다. 그럴 때는 표본조사 피해율을 가지고 보험금을 산정해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불능조사는 아까 제가 현미하면서 설명 한번 드렸죠. 그리고 저희가 1과목에서 배는 진짜 꼼꼼하게 많이 1과목에서 지는 배는 많이 나와요. 내용이. 그래서 2과목을 공부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수학 불능 확인 조사 때는 뭘 하나요? 배 재현율이 65% 미만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도 계약자가 신청해야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성숙해가는 시기들과 그에 따른 조사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봤고요. 자, 우리 그 논장부는 전체 재해 다 보상하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다 보상하는데 그 중에 또 특히 보상하는 게 병충해가 있더라. 이 병충해는 주계약이 아니고 특약사항입니다. 병충해 특약을 들었을 때. 자, 그리고 병충해 종류도 정해져 있었어요. 제가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렸었죠. 두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새깨시먹은 그 흰 줄무늬 잎도 벼다. 이렇게 해서 7가지를 외우는 방법 한 가지 그리고 또는 앞머리 글자 그대로 따서 흰줄 벼도 깨먹새 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 본인이 편하신 방법으로 병충해를 외우시기 바라고요. 실은 이 병충해를 모두 쓰시오 해서 1과목과 2과목을 연계해가지고 2과목 문제를 출제한 적이 5회 때 있었고 이 병충해 명을 전부 다 쓰시오 라고 5회 때 나와서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재해 종류는 태우가 냉동수란에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 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뭐 태우가 냉동수란에 조기를 먹고 호강해서 살이 폭폭 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7종 병충해 피해 양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풍 피해니까 이렇게 쓰러지겠죠. 이렇게 쓰러지 가지고 태풍이면 이제 비바람이기 때문에 밑에 물이 많이 고일 수 있잖아. 태풍일 때 저희 비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얼른 세우지 않으면 밑에 이 쓰러진 벼들이 어떻게 되냐면 물속에서 다시 발화를 해버립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거 이렇게 이 싹에서 우리 나달에서 다시 싹이 나버렸죠. 이것을 이제 물이 젖은 상태에서 이제 발화가 됐다고 해서 수발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발화 현상이 이렇게 있다는 거 이것도 피해 양상 중에 하나가 되겠죠. 냉해 피해 이렇게 잎으로 오는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잎사귀에 바로 피해가 오는 경우들도 있네요. 한해 피해 가뭄이죠. 그죠? 우리가 그 작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물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작물이 자랄 때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성장을 제대로 못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따라오는 피해가 한해의 가뭄 피해가 되더라. 자, 병충해입니다. 1과목에서 한번 다 설명했습니다.
자, 병충해 외우는 거 한 번 더. 새깨 씨먹은 흰줄무늬 잎도 벼다 또는 흰줄벼도 깨먹새. 요거 병충해는 자연재해하고 병충해가 같이 왔다 라고 했을 때는 피해율이 어떻게 나오든지 그 피해율을 다 그대로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병충해만 단독으로 피해가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병충해만 가지고 그때는 최대 인정 피해율이 70%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피해율이 78%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아니고 인정 못하고 70%까지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뭐 바뀐다는 말도 있던데 작년 약간에도 아직까지는 이 70%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만일 바뀐다고 한다면 빼버리고 나중에 그 뭐 70% 이상이 돼도 그냥 피해율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때 개정업방을 한번 그건 지켜보도록 합시다. 세균성 배알 마른병 이렇게 이 알이 나달이 다 이렇게 말라버린 거예요. 말라버리는 거. 자, 우리가 여기서 구별을 한다고 한다면 요 부분 먹노린재 벼멸구 보면 이렇게 충이죠. 이건 충에 의한 피해입니다. 해충, 병해충이라고 하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들이죠. 그죠? 바이러스 피해들이 그죠? 균이죠. 균에 의한 피해들이죠. 자, 세균성 비알마르병, 깨시무늬병 요 우리 잎에 이렇게 깨시처럼 이렇게 무늬가 생겼다고 해서 깨시무늬병이고요. 잎에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조곡에 나달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노린재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린재가 많은데 그중에 먹노린재만 보상을 해주더라. 자, 흰잎 마른병, 잎이 마른다고 해서 흰잎 마른병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줄무늬처럼 이렇게 잎이 말랐죠. 이건 줄무늬 잎의 그 마른 양상에 따라서 흰잎 마른병이냐 줄무늬 잎 마른병이냐를 구분하고요. 제가 비슷하게 잎집무늬 마른병 보여주셨죠. 잎집무늬 마른병은 보장하지 않더라. 그리고 벼에서 뭐 문고병이라고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문고병도 저희가 보상하는 보상하는 병충해가 아닙니다. 도열병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잎 쪽에 있는 것도 있고 뭐 목도열병도 있고 뭐 이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건 잎에 보인 거죠. 잎삭 목도열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열병도 저희가 해당하는 병충해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혹시나 앞에 우리가 한번 병충해가 나왔지만 충과 균으로 구분을 해서 그래도 이제는 또 외워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충에 대한 부분은 먹노린재, 벼멸구, 나머지는 균에 의한 병충해가 되겠습니다. 자, 농작물 기본 지식 계속 이어지네요.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사고 발생 통지가 왔어요. 그죠? 자, 이제 전화가 왔겠지. 보통 전화가 오면 사고 접수가 됩니다. 그죠? 사고 접수가 되면 사고 접수가 된 이후에 저희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갑니다.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때 우리가 무슨 자료를 가지고 보상하는 재해냐, 보상하지 않는 재해를 구매하냐면 우리가 배웠었죠. 기상청 자료 기억나시나요? 기상청 자료를 가지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러 어디 가야 돼요? 현지 방문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상청 자료와 현지 방문 자료를 가지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 가로놓기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조사 쭉 이어지죠. 이양 지파 불능 조사 우리가 방금 앞에 배웠던 거예요. 제이양 제지파 조사, 경작 불능 조사, 수학 불능 조사들이 있고 각각 그에 따른 이양 지파 불능 보험금, 제이양 제지파 보험금, 경작 불능 보험금, 수학 불능 보험금이 있겠고 수확량 조사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수량 요소 조사가 있고 표본 조사가 있고 전수 조사가 있는데 실제로 이 조사를 세 개 다 했을 때 피해율의 우선순위는 D에서 거꾸로 가더라. 전수 조사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표본 조사, 수량 요소 조사가 되더라.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 수학감소 보험금 주잖아요. 그죠? 요거 역시 1과목입니다. 계속 1과목과 띄어서 2과목을 1과목 따로, 2과목 공부 이렇게 따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연관지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혹시나 지금 출발해서 이제부터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1과목을 전체 다 보고 2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저까진 종합이 1과목을 공부하셨다면 이어서 2과목을 같이 공부하시고 논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과목에서 논작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면 이어서 2과목을 같이 공부하시고 같이 품목을 묶어가지고 1과목, 2과목을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떨어진 별개의 내용들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자, 보험가입 금액 있죠. 수학감소 보장일 때 보험가입 금액. 자,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인데요.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저가전 종합위험회 가입 수확량 기억나시죠? 평년 착가량의 100%로 결정하더라. 보통 종합과수 바짝물 같은 경우는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로 가입하더라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벼 같은 경우는 가입 수확량이 예전에 10%형, 15%형 같은 경우는 110%까지 가입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죠? 추가 가입이 가능했었죠. 근데 그게 없어집니다. 개정에. 그래서 우리가 여태껏 배웠던 보장 수확량, 그죠? 자, 보장 수확량이라 했어요. 그죠? 보장 수확량 개념이 2021년에는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벼도 똑같이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피해율을 계산합니다. 그 말은 즉슨 이 추가 가입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입 수확량은 약관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 밀도 그렇죠, 그죠?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까지 해서 가입 수확량을 결정하더라. 10,000원 단위 미만 절사이고요. 이건 엇방에 있는 내용인데 혹시나 싶어서 작년에 엇방에 약관에 있는 내용인데 가축 부분이 약관에서 나와서 벼도 조금 조심스러워서 약관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조사료용 벼가 있죠. 저희가 조사료용 벼가 유일하게 주는 보험금이 경작불능 보험금이었고, 조사료용 벼는 조사를 2가지 하죠. 그러니까 피해가 있었을 때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게 될 거고요. 경작불능 조사를 하게 되겠죠. 자, 조사료용 벼는 그러면 어떻게 그 가입 금액이 결정되느냐? 우리가 보장 생산비라고 많이 배웠어요. 그죠? 뭐 원예 시설 쪽에서도 배웠었고, 고추나 이런 거 생산비 품목고 배울 때도 배웠어요. 그죠? 그것처럼 조사료용표는 보장 생산비에다가 가입 가격을 곱해서 가입 금액을 결정합니다. 모든 대부분의 보험 가입 금액들이 10,000원 단위 미만 절사인데요. 조사료용표는 유일하게 1,000원 단위 미만 절사라고 약관이 나와 있네요.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약관 적용 보험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가입 금액의 요율은 같아요. 지역 요율 곱하는 건 같고 1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또 할인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1 플러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마이너스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이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할증되는 것들이 3가지가 있었어요. 친환경 재배 시, 직파 재배 시, 평년 수확량 초과 가입 시 이렇게 되는데, 지금 평년 수확량 초과 가입이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그게 없어지면 이 보험료 부분에서도 이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개정 업방을 좀 지켜봐서 그때 한 번 더 요거는 이게 맞구나 저게 맞구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없어질 것 같죠? 초과 가입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문제 조건에 보험료 구하라고 했는데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 20%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할인을 해야 돼요? 할증을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이 물어요. 손해율에 따라 할인 할증률이 20%라고 한다면 할증을 합니다. 할증을 하고요. 보통 할인을 하는 경우에는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이라고 지문에 표시가 됩니다. 그때는 할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유의해 주시고요. 그거 틀려가지고 할인해가지고 보험료 계산 틀리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라고 나왔을 때는 증액이고요. 그러니까 가산이고요. 할인율이라고 나왔을 때는 할인을 해주더라 마이너스로 해서. 병충해도 똑같죠. 특약 가입 금액이란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역시 초과 가입 시 할증률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외웠던 다른 과목들은 다 피율이 평수 미평이었어요. 그죠? 근데 유일하게 지금 벼만 보수 미보라고 외웠는데 보장 수확량 개념이 올해는 없어지기 때문에 벼도 피해율이 평수 미평으로 간다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라는 겁니다. 보장 수확량 개념 없어집니다. 보험기간 역시 1과목에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벼는 1과목에서 거의 다 배웠어요. 저희가 배웠고 2과목에서 중점적으로 할 거는 정말 현지 조사를 갔을 때 그 단계, 차례차례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실은 보험금에 대한 거는 1과목에서 다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2과목에서 배우는 거는 조금 더 좀 자세하게 가서
표본 조사를 했을 때, 수확량 조사입니다. 수량 요소 조사를 했을 때, 전수 조사를 했을 때 중량을 어떻게 구하고 함수율을 어떻게 구하고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갈 뿐이에요. 큰 틀은 같습니다. 이항 집합 불능 보장하고 제2항 재집합 보장은 보장 종료가 7월 31일 이항 한개일까지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경작 불능 보장은 보통은 그 경작 불능 보장은 다 수학 개시 시점이죠. 보장 종료가 모든 보험이 같습니다. 경작 불능 보장은 수학 개시 시점인데 벼만 유일하게 지금 변경된다고 했어요. 출수기 전으로 변경됩니다. 근데 밀은 또 그렇지 않아요. 밀은 그대로 수학 개시 시점이 벼만 달라요. 벼만. 나머지는 수학 불능조사, 수학 감소 보장은 다 수학기 종료 시점이고 11월 30일 초과할 수 없더라. 병충해 부분은 이항 집합 불능 보장 맞고 나머지는 동일하더라. 이항 집합 불능 보장은 뭐 벼가 없기 때문에 뭐 병충해 부분이 있을 수 없겠죠. 보험금 부분 1과목에서 했던 부분인데 이 과목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 것 뿐이에요. 이 과목에서는. 그래서 한 번 더 가볍게 언급하고 현지 조사 방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대해서 보험금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보험금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무슨 종류가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처음 주는 게 이항 직파 불능 보험금. 물론 조건이 됐을 때 주겠죠. 제2항 재직파 보험금, 경작 불능 보험금, 수학 불능 보험금, 수학 감소 보험금 이렇게 다 4가지네요. 그죠? 그럼 이항 직파 불능 보험금은 어떨 때 주느냐?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농지 전체를 이항 직파하지 못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데는 보상하는 재해로 되어 있고 어떤 때는 보상하는 손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보상하는 손해로라는 말이 맞습니다. 보상하는 재해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보장하는 재해로 인해서 생긴 보상하는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이 줄여진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개정 업방에는 뭐 보장하는 재해는 보장으로 바뀐다고 다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도 개정되는 거 지켜보고 알기로 하고 우리는 이해를 어떻게 한다? 보장하는 재해로 보상하는 손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지 부분만 이항 집합 못했을 때 주나요? 안 줍니다. 가로넣기 나올 수 있어요. 이 OX 문제 나올 수 있죠. 농지의 부분을 이항 집합 못했을 때 주는 보험금이 이항 집합 불응보험금이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뭐 이거를 잘못 적어놨고 바르게 고치시오 이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이항 집합하지 못했을 경우에 주는 게 이항 집합 불응보장금이다. 그러면 전체를 이항 집합하지 못했을 때 주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보험금을 주고 나면 이 벼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계약은 소멸됩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그 보험금은 우리가 맨날 그 인수 제한 목적물 배울 때 나오는 거 있죠. 통상적인 영용 발법 안 했을 때 안 주는 거 기본으로 들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적인 용농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이항 직파 불능 보험금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통상적인 영농 활동이란 게 뭐냐? 4가지 가로놓기 나올 수 있습니다. 논둑 정리, 논가리, 비료 시비, 제초제, 살포 등이 됩니다. 보통 우리 그 모내기 하려고 하면 이렇게 우리 이 논이에요. 논이면 이 논둑이 다 있잖아요. 논들마다 논둑 전부 논둑 이거 다 정리합니다. 뭐 풀 있으면 풀도 다 베고 다 논둑 정리해요. 논둑 정리를 하고 모를 옮겨 심어야 되기 때문에 논을 전부 갈아야 됩니다. 고르게 갈아야 되고 모 심기 전에 보통 비료 시비도 다 하고 제초제 살포도 미리 합니다. 미리 하지 않거나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한 부분만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잡초가 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은 제초제가 요 부분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제초제 살포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논에 잡초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진짜 벼하고 잡초 같이 섞여서 자라겠죠, 그죠? 자, 그럼 보험금은 어떻게 두느냐? 보험 가입 금액의 10%. 아직은 이제 뭐 안 심었고 뭐 안 심은 거에 대한 것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가 않죠. 보험 가입 금액의 10%만 주더라. 그러면 받고 나면 땡 계약 소멸입니다. 제2항 재직파 보험금은 당연히 보험 기간 내가 되겠죠. 모든 보험은 다 마찬가지. 그 보험 기간 내란 말이 생략된 것일 뿐이지 보험 기간 내에는 같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또는 재해로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했을 때 주더라. 그럼 이 면적 피해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죠? 이 면적 피해율이란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 제가 제2항 제 집합 보험금은 전조사가 있고 후조사가 있다고 했어요. 전조사 때 먼저 피해 면적을 구합니다. 그러면 피해 면적률은 어떻게 구하는 게 되겠어요? 실제 내 경작 면적에 피해 입은 피해 면적이 얼마야? 그죠? 그럼 이 면적 피해율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큼 10% 초과했다 하더라도 이것만 그대로 다 주느냐? 아니잖아요. 왜냐면 제2항 재직파를 했을 경우에만 준다고 했기 때문에 후조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조사 때는 내가 실제 경작 면적이 이거만큼인데 내가 피해 입은 것이 요거만큼인데 실은 요거만큼만 제2항 재직파를 했어. 이런 경우 있죠. 다 안 했어. 뭐가 모자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끔 있기 때문에 나는 제2항 재집합을 하고 싶은데 뭐가 없어서 제2항 재집합을 못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 피해 면적 이거를 피해 입은 그걸 앞에 피해 면적 있고 요것만큼밖에 제2항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걸 다 피해 면적으로 봐줄 것이냐? 아닙니다. 그때는 피해 면적을 어떻게 하냐면 내 피해 면적에 이항 못한 면적 있죠. 그거 빼버립니다. 내 피해 면적이 500인데 제2항을 200만 했어. 그죠? 그러면 이항 못한 면적이 얼마예요? 300이죠. 이 300만큼은 뺀 게 피해 면적이 되더라. 제2항 재집합 보험금에 문제를 나온다고 한다면 후조사를 한 것 가지고 문제가 나올 거고 예전처럼 쉽게 전조사만 해서 면적 피해를 주고 구하라고 나오지는 절대로 않을 겁니다. 그래서 면적 피해율 후조사하고 난 다음에 면적 피해율 조사하는 방법 피해 면적에서 이항하지 못한 면적, 미이항 면적을 빼더라. 그게 피해 면적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제자 붙는 보험금들이 있었어요. 제2항 재직파 보험금, 제파종 보험금, 마늘에서 배웠죠. 제정식 보험금, 양파에서 배웠습니다. 이 세 개를 전부 다 묶어서 지급 사유와 보험금, 보험 목적물을 묻는 문제가 5회 때 출제되었고 15점짜리 문제였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보험 목적물을 정확하게 막 외우지를 않았어요. 우리 지금 뭐 보험약관에 보험약관에 있는 작물로서 보험 대상 농작물이다. 뭐 그리고 보험 대상 농작물은 보험료를 납입한 그 해에 수확하느냐, 이듬해에 수확하느냐 구분해서 우리가 다 목적물을 외우잖아요. 외우는데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험 목적물을 정확하게 적지 않았을 때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였는데 점수를 얻지 못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업방을 공부할 때는 정말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고 정말 손해평가사 공부 자체가 넓게도 공부를 해야 되고 깊게도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자격증 시험 이 손해평가사 자격증 시험인 것 같아요. 넓게도 하고 깊게도 하란 말은 참 힘든 시험이죠. 그죠? 그래서 제2항 재직파 보험금은 몇 프로를 주느냐? 25%를 줍니다. 보험가입금액에 곱하기 25%에 곱하기 면적 비율이 될 거고요. 이 면적 비율은 실제 경작 면적분의 피해 면적인데 후조사를 해서 제2항 재집파를 부분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 면적 피해율은 피해 면적 마이너스 미2항 면적을 빼야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은 가입 면적, 물 실제 경작 면적이 되겠죠. 가입 면적의 피해 면적이지만 후조사 시 제2항 제18을 부분만 했을 경우에는 이 피해 면적은 피해 면적 마이너스 미항 면적을 꼭 해줘야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모를 심었기 때문에 계약은 어떻게 돼요? 유지가 되겠죠. 경작불능보험금이고요. 보상하는 손해로 어떻게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더라. 실은 이게 달랑 한 장짜리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는 수없이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자,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다. 그럼 식물체 피해율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식물체 피해율 뭘로 구분해? 라고 물을 수 있죠. 그죠? 식물체 피해율이라는 것은 고사된 걸 말하는 겁니다. 고사된 거. 식물체 피해율이 고사된 걸 말하는데 뭐 고사 여부죠. 그러니까 수확 가능 여부를 가지고 식물체 피해율을 결정합니다. 그럼 그 수확 가능 여부는 두 가지가 되겠죠. 고사를 했으면 수확 안 되잖아요. 물론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곧 죽을 것 같아. 또는 살아있는데 수확이 올해는 불가능할 것 같아. 다 해당되겠죠. 그래서 식물체 피해율은 수확 가능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더라. 그 수확 가능 여부는 어떻게 고사를 했느냐.
살아있어도 고사할 것 같으냐 또는 살아있어도 수확이 불가능할 것 같으냐라로 구분을 한다는 거. 그리고 2021년도에 추가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식물재 비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주더라라고 했어요. 근데 추가됐습니다. 65% 이상인데 산지 폐기 등의 방법을 통해서 시장으로 다시 유통되지 않았을 경우에 줍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 경작불능보험금이나 수확불능보험금은 그냥 수확을 했어요. 수확을 했다고 하면 그게 그냥 시장으로 유통된 게 확인만 되면 줬어요. 줬는데 이제는 산지 폐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금도 받고 실은 수확한 거 있어요. 시장으로 유통 안 됐지만 내가 먹는다든지 뭐 따로 소매를 한다든지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이중으로 내가 다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중이득 취하는 거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험금을 타게 되면 산지 폐기하라는 겁니다. 시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장 유통이 더 중요했다고 한다면 중요 단어가 지금은 산지 폐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산지 폐기를 통해서 다시 유통 안 됐을 경우에 경작불능 보험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경작불능 보험금 우리 공식은 다 아시죠? 보험가입 금액의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이었어요. 자기 부담 비율이 10에서 40%까지 있습니다. 경작불능 보험금의 그 자기 부담 비율을 실 필요는 없어요. 2분의 내가 전체 내 100 마이너스 내 자기 부담 비율 10 뺐어요. 그죠? 그렇게 했고 유일하게 15%는 42.5가 나오는데 소수점 미만 절사했더라. 그것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45%, 42%, 35%, 40%, 35%, 30% 이렇게 아마 나올 겁니다. 거기에 마진에 우리가 이제 수학불능보험금을 배우게 되면 또 이 자기 이제 부담 비율이 나오죠. 이 수학불능보험금에도 그때는 이 자기 부담 비율은 경작불능보험금에 다시 15%만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수학불능보험금은 배어의 재현율이 65% 이건 이상 아니에요. 이하 아닙니다. 미만입니다. 미만일 경우 65%가 포함이 되느냐? 포함 안 되죠. 65% 이상일 경우에 65% 포함이 돼요. 되는데 재현율이 65% 미만이라고 했을 때 65%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재양 재집합 보험금 10%를 초과했을 때 준다고 했는데 초과 안 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면적 비율이 면적이 1000이에요. 우리가 지금 실제 가입 면적이. 근데 피해를 100만큼 입었어요. 이게 10% 되나요? 순간 헷갈리네요. 맞죠? 0.1% 10. 자, 이때는 그럼 보험금을 주냐 안 주냐라는 거죠. 안 줍니다. 초과에 대한 줍니다. 업황에 분명히 초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상이 아닙니다. 이 10% 나왔을 때, 10이네. 10에서 10이라는 숫자에 꽂혀있으면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어요. 10 나왔네. 이제 그러면 재형 재집합 보험금 주겠네 하고 20%딱 꼽혀요. 바로, 내년에 다시 시험 봐야 됩니다. 자, 수학불능보험금 재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져가지고 정상대로 출하가 불가능해서 이건 역시 추가된 부분입니다. 똑같습니다. 경작불능보험금하고 산지 폐기 등의 방법을 통해서 다시 유통되지 않았을 때 줍니다. 그리고 물론 계약자가 신청해야 되겠죠.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의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 자, 경작불능보험금의 비율 플러스 15%라고 했어요. 다음에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본 게 수확감소 보험금이죠. 밭작물, 논작물, 과수에서 다 나오는 거죠. 수확이 감소했을 때 주는 보험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수확감소 보험금을 주는데 벼는 지금 요거만큼이 우리가 모르는 게 지금 4개가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벼는 시험 잘 넣을 수밖에 없겠죠. 자, 수확감소 보험금을 줄 때 수확량을 조사하는 방법이 3가지였어요. 그죠? 수량 요소 조사, 표본 조사, 전수 조사라고 했고 피해 우선순위는 거꾸로 전표수, 전수조사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더라. 보상하는 재료, 보험가입 금액이 가피자잖아요.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가피자,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했을 때 주는 겁니다. 같다고 하면 안 주겠죠. 그죠? 피해율하고 자기 부담 비율이 같다고 안 줍니다. 초과해야만 줍니다. 자, 피해율은 이제 보수, 미보가 아니라 모든 작물이 똑같이 통일됩니다. 평, 수, 미, 평. 물론 생산비 보장이나 조금 손해를 가지고 실손 보상하는 것들은 다르긴 한데 보통 다 평수 미평이었죠. 그죠?
그 자기부담 비율 여기는 잘 봐두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10, 15, 20, 30, 40%지만 간청농지들이 있어요. 우리 벼는 간청농지에서도 농사를 짓잖아요. 간청농지인 경우에는 우리 간청농지일 때는 목적물 그 등록할 때도 별도로 한다고 했잖아요. 일과목에서 배울 때. 근데 자기부담 비율도 다릅니다. 간청농증에 감기, 염기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좀 많이 입습니다. 병충해도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간청농지는 자기부담 비율을 최저 비율이 20%에서 시작한다는 거. 그러면 문제를 간청농지로 줄 수 있고 최저 비율로 해서 계산할 것이라고 함정을 내고 문제 낼 수 있겠죠. 그때는 최저 비율은 10%가 아니라 20%라는 거. 곳곳에 함정을 내서 문제를 낼 수 있는 게 아주 다분하게 많습니다. 변은.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글자 하나하나도 놓치지 말고 봐두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약권 한번 볼게요. 이양집합불능보험은 뭐가 사라져버렸고 보험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 소멸이었어요. 제양제집하는 뭐로 다시 심었기 때문에 계약 유지되는 거죠. 경작불능보험금은 농사 못 짓게 되어가지고나 경작불능 보험 못 탔는데 계약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어요? 없어요. 계약 소멸됩니다. 수학불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불능해서 전부 산지폐기 했기 때문에 받는 거기 때문에 계약 소멸됩니다. 그 수학감소 보험금은 수학이 줄어서 보험금 받는 거기 때문에 저 끝에 가서 수학하고 난 다음에 수학기 종료하고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약이 종료되는 겁니다. 이제 이 과목 본격적인 이 과목입니다. 사실 그 1과목하고 2과목이 막 믹스된 거였죠. 앞부분 설명들은 실은 그렇다고 그 전체 1과목은 아닙니다. 이 과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했던 거고요. 자, 조사 종류별 조사 시기가 우리 이 과목 논자물에 가면 딱 첫 페이지에 있고, 제가 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작년에 우리 업무방법서가 실은 많이 그 예전에 뭐 문제가 있고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이 막 사라지고 막 다르게 쓰는 용어들, 지금도 다르게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방법서는 한 사람이 작성을 한 게 아닙니다. 논작물이면 논작물의 전문가가, 밭작물이면 밭작물의 전문가가, 가수면 가수, 각각의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작성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가 통일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도 물론 통일되지 않은 것들이 있죠. 자, 근데 그래도 그나마 작년에 많이 통일을 시켜놨어요, 용어들을. 그러면서 업방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우리가 외워야 될 내용들이 실은 줄었던 겁니다. 줄었기 때문에 이 과목 공부할 때 저희가 더 어려워요.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저희는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해야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조사 종류별 조사 시기입니다. 조사 종류에는 우리가 보험금을 생각하면 조사 종류는 금방 알 수 있다, 그죠? 우리 보험금이 5가지였어요. 이양집합불능, 그 다음에 제이양재직파, 경작불능, 수학불능, 그 다음에 수학감소였어요, 그죠? 거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5개는 그 기본적으로 따라오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 하는 조사가 무슨 조사였어요? 피해사실 확인조사는 어디나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사실 확인조사가 붙더라. 그럼 피해사실 확인조사는 어떤 때? 필요시에 언제든지 피해가 있었을 때 피해사실 확인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피해사실 확인조사 시에 보상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아까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뭘로 했어요? 보상 여부, 보상제 여부를 기상청 자료와 그다음에 현장 조사를 갔던 거 가지고, 그죠? 현장 조사 갔던 거 가지고 한다 했죠, 그죠? 현지 조사죠, 결국은. 가로등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양집합불능 조사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논작물이 3가지입니다, 그죠? 밀. 벼 중에 조사료용 벼가 있었어요. 조사료용 벼는 유일하게 주는 게 경작불능 보험금이더라. 맞죠? 자, 밀에는 이양집합불능, 제양집합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이 밀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디에만 있는 거? 벼에만 있는 거. 그럼 피해사실 확인조사는 한번 볼게요. 피해사실 확인조사는 모두 다 한다고 했기 때문에 벼도 하고 조사료용 벼도 하고 밀도 하고 다 되는 거죠. 그럼 요거 2개는 벼만 했어요. 자, 경작불능 조사는 그럼 벼도 되고 밀도 되고 조사료용 벼도 되더라. 공통적으로 모두 하는 조사는 건 뭡니까? 피해사실 확인조사, 경작불능 조사가 되겠죠. 밀은 수학불능 조사도 없습니다. 그게 대한 보장 없는 거예요. 벼기 때문에 다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밀은 뭐 수학감소 보험금은 있기 때문에 수학연 조사를 하겠죠. 근데 수량요소 조사는 또 없습니다. 밀은 표본조사, 전수조사만 한다는 거. 조사료용 벼, 밀을 구분해가지고 조사 종류에서 어떤 것을 조사하고 어떤 것은 조사하지 않는지는 파악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미리 조사하는 거. 피해사실 확인조사, 경작불능 조사, 수확량 조사 중에 표본과 전수.
자, 사료용 배열 조가 빠졌네요. 조사료용 배열입니다. 그죠? 조사료용 배열 경우에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경작 불능 조사만 있더라. 그럼 이 조사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필요시에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항 직파 불능 조사는 이항 한계일이 며칠이라고 했어요? 7월 31일 이항 한계일 이후에 하더라. 그럼 제2항 재집파 조사는 사고 후에서부터 재이항 직후. 그래서 이 사고가 실은 이항 한계일 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전일 수도 있고 이후 저 전이 되겠네요. 보통 그 전 단계에서부터 재이항 하고 난 뒤부터 이항 한계일 이후까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경작불능 조사는 사고 후에서 수학 개시 시점까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부분입니다. 수학 불능 확인 조사는 조사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학이 불능했다고 내가 와서 수학 불능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조사해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수학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 포기가 확인되는 시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이 부분 전체로 통으로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나왔다고 해서 지금은 출제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봐둬야 된다는 거. 중복에서 지금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수학량 조사는 세 가지가 있는데 수량 요소 조사, 표본 조사, 전수 조사가 있었죠. 자, 수량 요소 조사는 수학 전 14일 전후입니다. 수학하기 전에 14일입니다. 이때 이 14일을 전후로 해서 조사할 수 있더라. 그리고 표본조사, 전수조사는 실은 둘 다 수학시입니다. 수학시인데 표본조사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알곡이 염으로, 결국 조곡이죠. 그 안에 알알. 조곡이 염으로서 수학이 가능한 시기가 표본조사의 조사 시기가 되고요. 전수조사는 수학시가 됩니다. 앞부분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보험금 계산할 때 보면 둘 다 또 조사 시기가 물론 조사 시기는 사고 접수가 됐기 때문에 사고 접수 이유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수학이 가능한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자세하게 다 적어야 된다고 한다면 알고기 염으로 수학이 가능한 시기까지 적어줘야 된다는 거. 조사 종류를 지금 시간이 벌써 많이 됐네요. 조사 종류를 다는 하기 힘들 것 같고요. 경작 불능, 수학 불능까지 한번 하고 가도록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조사 종류에는 지금은 많이 있었어요. 이제 보험금 따라가기 때문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이거 똑같이 그대로 조사 다 하는 거예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를 다 조사해야 되는 거죠. 현지 조사는 그죠? 피해가 있었을 때.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사고가 접수되면 누구나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시에 한다고 했죠. 조사 접수 직후 실수기 때문에 필요시에다 합니다. 누구나 접수를 하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상하는 재 여부 심사, 기상청 자료, 현지 방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로넣기 나올 수 있어요. 가로넣기가 여태까지 아무도 출제가 안 된 것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잘 봐둬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봐놔두시기 바랍니다.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자, 그러면 이 보상하는 재해를 판단하는 그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있겠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데 아직 안 나왔어요. 자, 그럼 자료가 뭐냐? 일과목에서도 배웠습니다.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손해평가는 소견서, 손해평가인이죠. 이 손해평가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손해평가인에는 다 포함되죠.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우리가 조건이 있었잖아요.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손해평가인 또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평가사. 이 세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단 한 명 이상에서 5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둘이 갈 수도 있고 셋이 갈 수도 있고 다섯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단 여기에 있는 사람 3명 중에 1명은 포함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실무에 가면 또 어떤 게 포함되냐면 이건 이제 실무입니다. 외워라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손해사정법인들은 손해사정사도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손해사정법인에서 손해평가사들도 일을 하고 있죠. 거기서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조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손해평가 보조인이라고 부릅니다. 손해평가 보조인이에요. 자격증이 없이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손해평가 보조인이라고 하는데 이 손해평가 보조인이 그러면 1명에서 5명이 되느냐? 그건 안 됩니다. 손해평가 보조인은 이 셋 중에 한 사람이 무조건 있어야만 이 손해평가 보조인이 같이 붙어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실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 어떤 건가요? 피해 사실 조사를 제일 먼저 하기 때문에 이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후 이어지는 보험금 주는 조사들이 있죠. 이양 직파, 재양, 재직파, 그다음에 경작 불능, 수학 불능, 수학량 있잖아요. 그게 대한 추가 여부, 추가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자, 보상하는 재해 및 여부 및 피해 정도들을 이것도 나온다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추가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조사가 어떤 게 있느냐? 이양집합 불능 조사. 그러니까 이양집합 불능 보험금을 어떨 때 주느냐를 생각하면 이건 쉬워요. 이양집합 불능 조사는 농지 분안이라고 했죠. 전체에 이양 집합하지 못했을 경우에. 제2양 재집하는 제가 말씀드렸죠.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했을 때. 경작 불능조사는 식물제 피해율이 65% 이상이었을 때. 이 식물제 피해율을 구분하는 건 어떻게? 수확 가능 여부를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그죠? 수확 가능 여부는 어떻게? 고사나 이후 향후 고사가 될 거라든지 또는 살아 있는데 수확이 불가능한 그 농지라든지 또는 그 식물체라든지 이럴 경우에입니다. 그다음에 수확량 조사는 세 가지가 있었었죠. 수확량 조사는 우리 뭐 수량 요수 조사, 표본 조사, 전수 조사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조사의 그 보험금 어떨 때 줬나요? 가피자였기 때문에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했을 때 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 부담 비율 초과가 되는 겁니다. 앞에 부분이 가로늦게서 빼먹을 수도 있고 뒤에 부분, 이 부분을 가로늦게 빼먹을 수도 있고 또는 통으로 5점짜리로 나올 수 있어요. 우리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추가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를 쓰시오라고 한다면 다 적어야 되겠죠. 그죠? 자, 추가 조사가 될 것으로 이제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이제 손해평가방 구성하겠죠. 그래서 추가 조사 일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근데 사고 접수 후에 바로 추가 조사 해야 되는 거 있죠. 굳이 뭐 이걸 해야 된다 안 되는다 따지지 않고 바로 추가 조사 해야 되는 것은 그대재해일 때. 우리 그대재해 앞에 항상 붙은 게 태풍 등과 같은 그대재해일 때 문서 시행으로 그때를 알린 때를 그대재해라고 했어요. 그죠? 그것처럼 태풍 등과 같이 그대재해들 재해가 명확할 때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우리 뭐 이양 집합 불능 조사라든지 제2양 재집하라든지 경작 불능 조사라든지 수학 조사를 바로 할 수 있다는 것. 다음은 이양 직파 불능 조사입니다. 앞부분에서 대부분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볍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농지는 이양 직파 불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죠. 왜? 어떤 때?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때. 그죠? 조사 시기는 이양 한계일이 7월 31일이라고 했어요. 1일 이후에. 그때까지 원래 뭐를 심어야 되는데 안 심었을 때 그죠? 이양 직파 불능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양 한계일 이후가 되는 겁니다. 조사 시기는. 자, 지급 대상 여부 조사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죠? 조사 방법은 앞부분들은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우선 가서 보상하는 제 여부를 심사를 해야 돼요. 저희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할 때 보상 여부 심사는 어떻게 했어요? 기상청 자료와 현지 방문을 통해서 했죠. 근데 지금 이건 어떻게 하느냐? 보상하는 제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농지 및 작물 상태를 가지고 농지를 본다는 것은 왜 그래요? 보상하는 여부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면적 피해를 가지고 판단한 데 있잖아요. 그럼 면적 피해를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지조사 해야 되잖아요. 실제 가입 면적이 얼마인데 피해율 얼마 입었어? 농지조사 하게 되죠. 그리고 피해율이라는 것은 작물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와 작물 상태를 감안해서 약관에서 정한 재해인지 아닌지 보상하는 재해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 및 작물 상태 중요합니다. 가로넣기 나올 수 있어요. 실제 경작 면적 확인합니다.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손해평가사들이 GPS 면적 측정기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GPS 면적 측정기를 이용한다든지 지형도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지금은 뭐 그것도 있었죠. 앞부분에 우리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할 때 뭐 있었어요? ICT 기반 무인 항공기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론이에요. 드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도 보통은 드론을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는 GPS 면적 측정기, 지형도 등을 이용하고 근데 여기서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했는데 내 실제 경작 면적하고 차이가 10% 이상 나요. 내가 가입 면적은 1000으로 했어요. 1000m 제곱 했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내 실제 경작 면적이 800이에요. 그럼 이게 80%이기 때문에 차이가 20% 이상 나죠.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계약 원작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10% 이상 차이 날 때는 이건 현저한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원장 변경을 하게 됩니다. 계약 원장 변경을 하게 되면 가입 면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8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 원장을 변경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변경됩니다. 사실 머리가 좀 아파요. 이 그 계약 원장을 변경하고 나면 가입 면적도 바뀌지만 우리 가입 면적이 바뀌면 뭐가 바뀌나요? 보험 가입 금액이 바뀌잖아요. 보험 가입 금액이 바뀌고 평균 수확량이 바뀌고 다 바뀌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낼까 싶기도 한데 여태까지 한 번도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전에는 실제 경쟁 면제하고 차이나게 나온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똑같이 냈습니다. 네, 지금은 계속 문제가 조금 수준이 높게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경쟁 면제하고 다르게 내서 평년 수확량을 다시 구하고 보험 가입 금액을 다시 구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문제도 나오지 싶습니다. 보상하는 제 여부를 심사하고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합니다. 10% 차이 나는지. 그다음에 이제 이양 집합 할 건지 말 건지 확인하는 거죠. 자, 이양 집합 판정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이양 한 개까지 농지 전체에 이양 집합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게 통상적인 영농 활동 안 됐을 때 안 준다고 했죠. 그래서 통상적인 영농 활동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그 통상적인 영농 활동 어떤 거냐? 농토 정리, 농가리, 비료 시비, 제초제 살포. 자, 이거는 주관식 전체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가로 넣기도 되지만 전체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럼 순서 보상하는 제 여부 심사하고 경작 실제 경작 면적 확인하고 이행 집합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통상적인 연농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하더라. 이렇게 해서 조사를 끝내면 되겠습니다. 제2항 재직파 조사입니다. 제2항 재직파는 오로지 벼만이 있습니다. 2항 직파도 벼만이 있습니다. 대상 농지는 제2항 재직파 사고가 접수된 농지, 물론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난 후에 제2항 재집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도 되겠고 제2항 재집파 사고가 접수된 농지도 될 수 있겠죠. 제가 조사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전조사와 후조사. 전조사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그 다음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때 피해 면적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고 접수 이후에 피해 면적 조사하는 거고 후조사는 피해 면적이긴 하지만 그 피해 면적을 조사하는 기준이 제2항 재집파를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구분하기 때문에 제2항 재집파가 확인되는 그 시점에 제2항 재집파 면적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전조사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직후가 되겠고 사고 접수 직후가 되겠고요. 후조사는 제2항 재집파 확인될 시 조사 시기는 그렇게 되겠죠. 자, 방법입니다. 이건 방법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겠죠. 전조사일 경우와 후조사가 나눠지는 거예요. 자, 전조사 마찬가지입니다. 보상하는 제여부 똑같습니다. 이항 집합 불능하고 농지 및 작물 상태 감안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건 나옵니다. 어디도. 이항 집합 불능 보장도 나오고요. 표본 조사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뒤에 수학 불능 조사 다 보상하는 제여부 심사는 농지 및 작물 상태를 감안한 겁니다. 한 가지 달랐던 게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여서 였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기상청 자료나 현지 방문을 통해서 나머지는 모두 농지 및 작물 상태를 감안해서 그 다음에 실제 경작 면적 확인 똑같고요. 이제 피해 면적 확인해야 되죠. 피해 면적 확인해야 되고 자, 이항 한 개의 이유까지 피해가 얼마나 입었어? 피해 면적은 우리 보험 가입 면적. 보험 가입 면적은 실제 경작 면적 같은 말이죠. 그죠? 자, 보험 가입 면적에 피해 면적이 얼마만큼 되느냐에서 면적 피해율을 산정합니다. 물론 GPS 측정기 지행도 다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이 피해 면적이 어디까지가 피해야? 라는 게 있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2항 재집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피해 면적을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가장 쉽게 외우면 뜨거나 묻히거나 수확이 불가능한 것. 이렇게 세 개를 외우시면 금방 외워지는데요. 뜨거나 묻히거나 수확이 불가능한 것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뜨거나이죠. 묘가 본답에 바닥에 있는 흙과 분리되어 무리에 뜬 면적. 이 묘가 본답이라는 것은 우리 이 논 말하는 거예요. 논에 있는 뭐는 어차피 이 심으면 흙에 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에 있는 흙하고 분리되면 뜨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답에 바닥에 있는 흙과 분리되어 무리에 뜬 면적. 어떤 묘라고 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묘는 한자가 되겠나요? 묘. 그다음에 뭐가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앞방에는 묘가라고 되어 있네요. 묘가 본답의 바닥에 있는 흙과 분리되어 무리에 뜬 면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나 묻히는 것은 뭐냐면 뭐가 어릴 때 우리가 이양하잖아요. 이양 증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얘들이 자기 혼자서 살아갈 힘들이 별로 없습니다. 튼튼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묻혀버려요. 막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러면은 막 흙이 덮어버려가지고 이 토양에 묻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묻혀버리면 일종의 나무로 친다면 메모리 되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뭐 성장 못해요. 뚫고 못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에 묻히거나 잎이 잎이 아직 처음에 어릴 때는 분호를 많이 하기 전이기 때문에 잎이 이 흙에 이렇게 차단이 돼버리면 햇빛이 차단돼서 강압성 자격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묘가 토양에 묻히거나 흙 잎이 흙에 덮여져 햇빛이 차단된 면적은 안 되더라. 뭐 세 번째, 묘는 살아있는데 수확이 불가능한 것은 안 되더라. 그래서 뜨거나 묻히거나 수확이 불가능한 거 세 개를 중점적으로 외우시고 길게 안에 내용을 붙여가지고 외우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뭐 쉽게 나온다면 5점짜리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제2항 재집화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 그다음에 보험금 산식, 그다음에 피해 면적을 판정하는 기준 이렇게만 해도 5점짜리 문제는 충분히 될 수 있겠죠. 자, 후조사입니다. 전조사 때 실제 경작 면적, 즉 재배 면적이죠. 피해 면적을 확인했다고 하면 후조사 때는 제2항 재집화가 완료되었을 때 그 면적을 조사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전조사 때 조사 면적 조사와 후조사 때 면적 조사는 분명히 다릅니다.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전조사, 후조사로 나눠진다는 거. 자, 그러면 대상은 제2항 재집화 보험금 대상 여부 조사가 되겠죠. 자, 전조사 때 피해율. 왜? 전조사 때 피해율이 10% 넘어야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10% 넘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이 됐으면 그 우리 농지 피해 이제 확인하는 거죠. 자, 보이시나요? 농지 피해가 이렇게 토사가 이렇게 유입돼 갖고 그죠? 이렇게 다 덮어버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다시 이 부분은 전부 다시 재양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피해 면적이 토양에 이거는 지금 물이 뜬 게 아니잖아요. 비가 엄청 많이 왔을 때 물이 뜨겠죠. 요게 지금 토양에 묻힌 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토양에 묻힌 거죠. 뭐 그 잎이 햇볕이 차단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토양에 묻힌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피해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이 다시 빠졌어요. 이 부분이. 흙이 다 빠지고 묘가 드러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살아있는 묘도 있고 죽어있는 묘도 있고 살아있어도 수확이 불가능한 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 면적 판정 기준이 뜨거나 묻히거나 수확이 불가능한 것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자, 조사는 제2항 재직파가 완료되었는지 조사하더라. 피해 면적은 제가 말씀드렸죠. 제2항 재직파를 일부만 했을 경우에는 제2항 재직파 2항 면적은 피해 면적에서 빼주더라. 이건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조사, 후조사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조사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전조사가 만약에 생략이 됐다고 한다면 후조사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방에 나와 있는 거고요. 대신 전조사에 대한 내용은 증빙자료를 확보를 해야 되겠죠. 최초 2항에 대한 증빙자료나 최초 2항 시기, 피해 사실 등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전조사 생략하고 후조사만 가능하다는 거. 전조사 때는 피해 면적을 조사하고 후조사 때는 제2항 재집화가 완료된 면적을 조사한다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경작 불농조사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너무 내용이 기네요. 그죠? 내용도 실은 많고. 그럼 경작 불농조사, 수확 불농조사, 수확량 조사, 그다음에 보험금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한번 훑어봤어요. 훑어보고 그 우리 현지 조사 방법 중에서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와 이항 집파 조사, 제2항 재직파 조사 부분까지만 하고 오늘을 마치도록 할게요. 내용이 너무 많네요. 그죠? 다음 시간에 경작불능조사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가전 종합위험과 우리 그 종합위험 이 논작물 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완벽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죠? 완벽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암기도 완벽하게 하셔야 되고 계산식에 대한 이해도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저가전 종합위험 같은 경우는 계산식을 처음에는 외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외워요. 외우고 문제를 푸는데 외우고 문제를 풀면 단점이 뭐냐면 문제를 조금 꼬은다든지 문제를 변경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못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이해란 것은 그 재해에 따라서 어떤 재해가 왔는지에 따라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이 재해가 왔을 때는 어떤 피해가 있어요. 이 재해가 왔을 때는 어떤 피해가 있어요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된다면 보험금 산식을 전개를 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명절 전에, 명절 때는 이제 강의를 못 하기 때문에 명절 전에 지금 이제 저가전과 이 논작물에 대한 것을 다 끝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명절 전에 끝내버리고 명절 때 한 번 더 복습을 하셔가지고 내 것으로 완벽하게 만드는 시간들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꼭 당부 드리는 거는 꼭 이 영상 보시고 나면 그 영상을 볼 때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강사가 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게 꼭 내가 아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인강을 들을 때. 근데 정말 실제로 딱 뒤돌았으면 내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복습을 하셔가지고 업방 보시고 복습하시고 제가 자료 올려놓으면 자료를 가지고 복습을 하시고 문제풀이도 한번 해보시고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복습이 그때그때 이루어져서 쌓이지 않으면 내 것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예습도 중요하고 복습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지금 복습이 중요합니다. 복습 꼭 하셔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들 내 것으로 만드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경작불능 조사 이어서 수업 이어가도록 하고 고생하셨습니다.